양지꽃이 핀 자리. 봄이 오기 전 은하는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딸 서진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겨우내 혼자였던 집에 온기가 도는 것이 좋아 냉장고도 닫고 오래된 이불도 햇볕에 말렸다.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면서도 가슴 속엔 따뜻한 기대가 피어올랐다. 딸 서진이 이사 오기로 한 것이다. 맞벌이의 아이까지 돌보기 힘들다며 잠깐만 같이 살자고 했던 말. 은하는 잠깐이라는 말이 오래될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딸과 손자의 존재는 여전히 그녀에게 삶의 이유였으니까. 남편이 떠나고 홀로 지낸 3년의 시간이 얼마나 공허했던가. 이제 다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이사 온 날 8살 지호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목소리가 은하의 가슴을 적셨다. 서진도 피곤한 얼굴로 짐을 내리며 미소 지었다. 엄마 고마워요. 진짜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어쩌겠니. 편히 쉬어라. 그날 밤 은하는 오랜만에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다. 처음 한 달은 다정했다. 은하는 새벽같이 일어나 서진의 도시락을 쌌고 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했다. 서진은 퇴근하며 엄마 이거 좀 데워줄 수 있어요? 라고 부탁했고 지호 맡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은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말투는 바뀌어갔다. 엄마 이건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호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왜 굳이 저런 걸 해요? 애가 안 먹잖아요. 왜 자꾸 방에 들어와요? 아이 자는 시간인데. 노크 좀 해주세요. 은하는 조용히 물러났다. 작은 것 하나도 불편을 주지 않으려 조심했다. 발소리도 줄였고 말수도 줄었다. 자신이 차려준 반찬을 서진이 냉장고 구석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봐도 지호가 할머니 요리는 별로야 라고 중얼거려도 웃어넘겼다. 딸이 힘든 건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집에서, 엄마 노릇에서 지쳐가는 모습을 매일 보고 있었다. 그러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은하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에서 서진이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목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왔다. 솔직히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애가 늙은 사람 냄새 싫다고 하고 나도 좀 내 공간이 필요하잖아. 매일 신경 쓰이고 차라리 애 학원 하나 더 보내고 베이비시터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은하의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일어나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은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서진이 처음 걸었던 날, 독감으로 밤새 열이 났던 날, 대학 붙었다고 펑펑 울던 날, 그 모든 순간마다 그녀는 그 아이의 그늘이 되어 주었다. 뜨거운 여름엔 햇살을 가려주고 찬 겨울엔 바람을 막아주며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은 서진의 삶의 그늘이 아니라 짐이었다. 불편함이었다. 치워야 할 존재였다. 은하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담벼락 아래 한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난 노란 양지꽃 한 송이가 보였다. 거기 햇살이 닿는 자리, 그곳이 그 꽃의 자리였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그늘에 가려져도 자기 자리를 찾아 피어나는 꽃. 은하는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 피어야 하는 걸까? 평생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며 살았는데 정작 나에겐 햇살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다. 서진은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며 엄마, 오늘 지호 학원 데려다 주세요라고 말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진이 나간 뒤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 작은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딸아, 내가 내게 쉼이었듯이 이제 나도 나를 위한 햇살을 찾아 떠난다. 나를 미워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그녀는 강원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다. 산 아래 작은 전셋집 마당 한켠엔 양지꽃을 심었다. 매일 아침 해가 드는 시간 그 꽃에 물을 주며 웃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꽃이 예뻐서 웃는 시간이었다.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도서관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렸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산책을 하고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했다. 아무도 엄마 이거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시간을 요구하지 않았다. 처음엔 허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허전함은 자유로 바뀌었다. 몇 달 후, 서진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쪽지를 발견한 날, 그녀는 울지 않았다. 화가 났다. 어떻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날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화는 후회로 바뀌었다. 지호가 밤마다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냉장고에서 엄마가 만들어둔 반찬을 꺼내 먹으며 눈물이 쏟아졌다. 그 맛이, 그 정성이 이제야 보였다. 엄마, 잘 지내요? 문득문득 엄마가 차려주던 미역국, 지호 재워주던 손길이 떠올라요. 엄마는 왜 늘 조용히 말없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편지는 도착하지 못했다.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진은 여러 번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은하는 연락을 끊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자신을 먼저 돌봐야 했다. 하지만 은하는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양지꽃이 두 송이가 되어 있었다. 한 송이는 자신이었고 한 송이는 딸이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햇살 아래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었다.